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배상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1979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연구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서 루이스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상자 아서 루이스의 생애와 당시 시대 배경, 두 번째로 연구 동기 및 연구 내용과 핵심 연구인 루이스 모델, 세 번째로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와 받은 이유, 마지막으로 그의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와 연구 내용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서 루이스는 최초의 흑인 노벨 경제상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유일한 흑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는 1915년 영국령 세인트 루시아의 수도인 캐스트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재였던 그는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이후 런던 정치경제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10년을 임용교수직을 맡으며 일하였고 1958년에 유엔에 의해 가나 경제고문에 파견되었습니다. 이후 자메이카에 있는 웨스트 인디스 대학에서 교수활동을 하다가 1963년부터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1991년 바베이도스의 브리지타운에서 별세하였습니다. 그가 활발하게 연구하던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열강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 이후 내부 발전을 꾀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960, 1970년대는 개발도상국들이 원조와 내부 성장을 통해 발전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눈에 띄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 중심 국가였는데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쁘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엄청난 속도로 과학, 경제의 발전을 하였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들의 빈부격차는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당시 시대와 루이스의 출신과 생애에 따라서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시대 배경에 따라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시대가 변화해도 가난을 탈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는 세계화 이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도 개발도상국의 3세계 출신이었으며 항상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가나의 경제고문으로 일하였던 경험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경제적 차이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그가 1991년 별세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주제는 경제발전론이었습니다. 경제발전론이란 저소득 국가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이 이론으로 그가 설계하였던 루이스 모델은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핵심적인 연구였습니다. 그의 내용은 큰 틀에서 경제발전론이라는 과목이며 세부적으로는 루이스 모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경제발전론은 저소득 국가의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루이스는 농업 중심의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더 현대적이고 도시화되고 산업적으로 다양한 제조 및 서비스 경제로 바꾸는지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이론을 종합하여 루이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중 섹터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농업 중심의 저소득 국가를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으로 변경을 꾀하기 위한 전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이스 모델에 대해 소개하기 앞서 이 이론의 6가지 가정과 부문 분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델을 구성하며 6가지 가정을 하였는데 당시 토지에 비해 엄청난 숫자의 농업 인구가 있었기에 개발도상국 경제가 농업 부문에서 잉여의 비생산적 노동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더 높은 임금이 제공되는 성장형 제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제조업 부문의 임금은 고정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고정 임금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생산한 이윤을 산업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제조업 내외의 경제가 전통적인 산업에서 산업화된 경제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 부문을 자본주의 부문과 생계 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본주의 부문은 재생 가능한 자본을 사용하고 자본가들에게 지불하는 경제의 부분이며 이러한 자본의 사용은 노동 서비스를 고용하는 자본가에 의해 통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생계 부문은 재생 가능한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토착 전통 자영업 부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부문은 그가 가정하였던 제조업의 경제를 의미하며 생계 부문은 농업 경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둘의 관계에 대해서
생계 부분의 노동이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노동자가 생겨나기에 이러한 잉여 노동을 자본주의 부문에 옮긴다면 생산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루이스 모델을 간단하게 풀어 설명하면 농업의 잉여 생산량을 도시의 제조업 노동으로 전환한다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재투자한다면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자면 그의 가정에 따라서 농촌의 농업 종사자의 한계 생산은 0이라고 볼 수 있기에 생산량에 기여하지 않는 노동자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농촌 사회는 가난에 허덕이며 잉여 노동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의 경우에는 무한이라고 볼 수 있는 잉여 노동에 투자한다면 값싼 고정임금으로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고용하여 이윤을 창출해낸 자본가는 산업에 재투자하여 발전을 꾀하고 노동자는 제조업 기술을 발달시키며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발생하게 되며 산업은 발전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며 안정적인 자생적 성장 국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루이스 모델입니다. 1979년 그는 경제발전론과 루이스 모델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특별히 고려하여 경제개발 연구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즉, 그가 설계하였던 루이스 모델과 경제발전론을 통해서 저소득 국가의 발전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실현 모델과 당대 문제가 되었던 개발도상국의 발전 지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이스 전환점은 루이스 모델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변곡점으로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를 거치며 일정 시기 임금 상승 등 생산 비용이 높아지며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발도상국이 일정한 산업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경제 문제이며 개발도상국의 발전에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경제학 용어가 되었으며 경제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위 지폐는 동카리브의 달러입니다. 지폐에 아서 루이스의 사진이 있을 정도로 그의 연구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모델은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또한 당시에 미약했던 경제발전론이라는 학문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모두 그의 연구 덕이었습니다. 그의 연구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로 개발도상국의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본가에게 잉여 생산 투자와 농업 노동자의 제조업 변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루이스 전환점을 시사하며 경제 발전 이후에 대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내부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노동력의 이동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실의 적용입니다. 놀랍게도 루이스 모델은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농경 중심의 우리나라는 잉여 노동을 제조업으로 전환시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이론처럼 우리도 또한 루이스 전환점을 맞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전환과 교육 등을 통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경제 성장을 하였고 결국 개발도상국이었던 국가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중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도 엄청난 숫자의 농업 인구가 도시로 몰리며 발전하게 되었으며 루이스 전환점을 직면하게 되면서 보시는 것 같이 급속하게 치솟는 최저임금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와 대만에서도 루이스 모델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는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서 루이스의 연구가 아니었다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발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연구는 대다수가 연구하는 시장과 기업과 같은 선진국을 위한 경제론이 아닌 저소득 국가의 발전 방법과 같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연구였기에 굉장히 의미 깊은 연구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